일단 애니어그램 강의를 사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MBTI에 대한 유행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요즘엔. 이제 사람들은 더 깊은 걸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애니어그램을 얘기 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애니어가 9라는 어원을 가져요. 그램은 이제 수치하는 거고요. 그러면 9가지로 인간의 에너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미국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 이게 성격 이론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애니어그램을 주창한 그루지예프라는 그루지예프라는 분이 이 성격 이론으로 애니어그램을 보지 말라는 분명한 언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루기 좋아서 그냥 성격 이론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강의하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인간 이해의 지혜인 거예요. 인간 이해의 지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건 애니어그램을 넘어선 데카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데카는 10이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이라는 그 인간의 그 에너지의 형태에 매여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 이 에너지의 우리가 어떤 윤회 같은 9가지 맨날 맴도는 그런 윤회를 벗어나서 딱 10이라는 완성된 그런 에너지의 상태로 가자. 이제 이런 이론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무브먼트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형태를 이해하는 게 기존의 애니어그램하고 좀 달라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데카그램,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을 좀 혼용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니어그램은 2가지 그림이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이거를 세워서 보셔야 돼요. 맨 위에 9가 있고 여기에 4, 5, 그 다음에 1, 2, 3, 6, 7, 8 이렇게 9가지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힘의 중심,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형은 5번부터 7번까지가 머리가 되고요. 4번부터 2번까지가 가슴이 됩니다. 가슴형. 그 다음에 8번부터 9번까지를 우리가 장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떠한 힘의 중심을 갖고 태어났느냐를 물을 때는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갖는데 성격적인 또는 행동적인, 언어적인 또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것을 보시기 이전에 이들이 왜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에너지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두드러진 외모적인 그런 차이점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저 사람이 머리형이다, 가슴형이다, 장형이다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한 일이 되는 거고,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무슨 유형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장형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뼈를 타고 흘러요. 장형들은. 머리형들은 에너지가 피부를 타고 흐릅니다. 가슴형들은 근육을 타고 흐르죠. 그래서 장형들은 뼈심이 있겠죠. 머리형들은 피부니까 뭔가 민감하겠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슴형들은 이런 유연하겠죠. 심신상관적으로 볼 때도 뼈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된 모습이고 신념체계를 의미합니다. 평생 바뀌지 않을 만한.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것은 그 뼈의 방향을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걔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많이 좌우되는 거고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자, 머리형이라는 건 그런 것이 나와 외부 세계의 그런 구분이 바로 피부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쾌와 불쾌를 경험하는 게 바로 피부부터죠. 혀도 피부잖아요. 점막도 피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오감들이 다 피부인 거죠. 그런다고 보면 머리형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맛을 감별하는 직업이라던가 향을 감별하는 직업 그런 건 머리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 왜 신경 날카롭다. 신경 날카로운 게 머리 얘기잖아요, 머리형. 그래서 머리형들은 생기기를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좀 섬세하게 생겼고 우리 초식남 할 때의 느낌들 다 머리형들 얘기해요. 길쭉길쭉하게 생기고 하늘하늘하고 좀 가녀리고 그리고 뭔가 좀 상남자 이런 느낌과는 좀 상관없는 상남자 그러면 왠지 좀 장형 같잖아요. 딱 봐도 좀 크고 굵고 우렁우렁하고 뭐 단도직입적이고 뭐 좀 믿음직하고 버틸만하고 뭐 이런 느낌들 뭐 그런 것들은 장형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리 뭐 이런 게 뭐예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뭐 이럴 수 있는 것들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문제고 뼈의 문제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가변성을 가져도 나는 너에 대해서 불변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장형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가슴형들은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좀 변할 거가 많겠죠. 근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먹이 이렇게도 쓰였다가 이렇게도 쓰였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이 근육은 나를 치기도 하죠. 그래서 자책도 많습니다. 가슴형들은. 그래서 일단 이 방향이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심신상관하고 좀 겹쳐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형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요. 장형들의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 추구될 때, 부정적인 에너지 상태로 접어들게 될 때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장형에서 나타나는 건 바로 분노예요. 그래서 잘 쓰면 힘 있는 존재, 그 에너지를 자기가 잘못 쓰면 분노의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머리형은 뭘까요? 지혜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추구하지만 만약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 상태로 이들이 뭔가에 빠져 머리형의 집착 코드가 작동돼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머리형은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존재로 바뀝니다. 자, 가슴형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밖엔 난 몰라. 그게 가슴형의 노래입니다. 애간장을 녹이죠. 사랑밖엔 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슴의 에너지가 만약 부정적으로 흐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시기 질투.
그래서 잠자는 남편 가슴에 칼을 박는 건 장형의 여자들이 아니라 가슴형의 여자들이 가슴에 칼을 박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는 이제 가슴형의 이야기죠. 천사와 악마가 공존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근육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예, 무시무시합니다. 예.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자,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제가 티베트 불교를 이제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팔에 갔는데 티베트 불교 사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팔에서 사원에 갔는데 막 뻘겋고 뿔 달리고 막 눈 찢어지고 그런 마귀 같은 모습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막 당연히 괴물 같고 마귀 같은 것들이 막 옆에 막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옆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아주 인자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옆에는 또 당연히 천상의 존재들이 막 있는 그 그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벽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라 저거는 그러면 뭐 지옥에 대한 그림이고 이거는 뭐 극락에 대한 그림인가? 이렇게 이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좀 티베트 불교를 잘 아는 친구인데 큰 선물, 큰 소식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 빨간 것도 부처님이에요. 이분만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빨간 부처님, 자, 파란 부처님이 명칭이 달라요. 파란 부처님은 자비불입니다. 파란 부처님이 아니라 하얀, 우리 흔히 보는 아주 인자한 부처님, 자비불이에요. 근데 딱 악마 같은 그 부처님이 이름이 있어요. 예, 분노불입니다. 뭐 진노불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예, 진노불, 뭐 분노불.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자비만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느껴지죠. 교육을 해보면 느껴지죠. 자비만으로 안 되죠. 당근, 채찍, 아이스크림과 회초리가 함께 필요한. 결국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비의 존재이시지만 진노로 그들을 만나시기도 한다. 이건 개신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엄위하심. 뭐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보다 더 개선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진노도 함께 필요함을 그 불교 탱화는, 티베트 불교 탱화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불교에서는 전 못 봤거든요. 한국 불교 많이 찾아다녔지만, 뭐 불교 탱화에 막 뻘겋고 막 이렇게 뿔 달렸는데, 그분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잘 안 하죠. 이제 한쪽만 온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 관점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고 보면 나한테 쾌한 경험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구복신앙이 되겠죠. 비나이다가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신의 이름을 가졌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알라가 됐든 나한테 쾌한 자주 오는 꽃길만 걷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일 없죠. 삶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거고 이번 생 전체가 나에게 복이라면 이번 생 전체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면 이번 생 전체는 사랑이죠. 신의 사랑인데 그 속에는 진노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불쾌의 경험마저도 나의 성숙의 이유가 되고 그것마저도 신의 사랑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삶, 우주 다 같은 말이라고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불교는
사실상 장형의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가슴형의 종교죠. 네. 자, 그럼 이 지혜, 염려, 다시 이 지혜는 그럼 이 머리형의 종교는 뭘까요? 머리형의 종교가 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 귀의, 종교의 길을 걷는 것. 두 번째 길은 자비행, 마더 테레사처럼 자비행, 슈바이처처럼 그런 분들도 구원을 얻는다고 종교학에서 봐요. 자, 그러면 귀의와 자비행, 그럼 똑같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길이 있어요. 이건 역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건 소수가 갈 수 있죠. 물론 불교도 깨달음을 말을 하지만 이 방식과 그 에너지들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진노불, 자비불 얘기 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장형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불교는. 그래서 절수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핵심적인 그 장의 에너지를 많이 키우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걸 10만 번을 하죠. 10만 번을 했는데 그걸 하는 도중에도 내가 숫자를 잘못 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대충 하거나 하는 횟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0번을 더 합니다. 이건 분명 장형의 이야기예요. 우직하잖아요. 특히 티베트 불교는 장형의 종교입니다. 자,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종교 전통이 있거나 또는 그런 수행의 전통이 있다면 그게 이제 머리형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물론 어느 종교든 어느 수련이든 어느 수행이든 인간 전체를 일깨우고 또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머리 가슴 장 에너지를 다 성장시키는 방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들이 일단 막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이렇게 된 것들이잖아요. 그럼 삶 전체를 포용하는 방식이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머리 가슴 장 다 키워내는 요소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머리 가슴 장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나머지 하나만 맞춰보세요. 자, 머리 가슴 장 했을 때 서울 사람이에요는 이제 머리형입니다. 깍쟁이죠. 네. 그리고 옆집에서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죠. 네, 머리형들 느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장형은 우리가 남이가 패거리 문화 경상도죠. 네, 경상도. 그러면 전라도는 가슴형인 거예요. 네. 얼떨결에 말해버렸네. 자, 가슴형은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인들은 다 전라도에서 나와요. 네. 근데 이게 환경이 그런 게 있어요. 환경. 자, 우리가 아침에 갔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일하러 가세, 잘 살아보세, 이런 느낌이죠. 그죠? 뭔가 막 근육을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에너지를 받아요. 근데 경상도 쪽은 뜨는 해를 보는 쪽이잖아요. 그죠? 뜨는 해를 보는 쪽이고 바닷가도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초등학생들 그 급에서조차도 이렇게 패거리 문화가 되게 강한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교회 애들이 친하다고 해도 솔직히 대학생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잘 안 가주거든요. 한 교회를 다녀도 대학생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안 가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근데 여긴 가줘요. 빠지면 역적이에요. 그렇게 다 좋은 10년, 20년, 30년, 40년의 그 문화는 어마어마한 집단적 문화죠. 누가 누구를 끌어주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예. 연이 중요한.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자, 전라도는 위치가 지는 해를 보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지는 해를 보면 가슴이 촉촉해지고 서글퍼지고 또 그렇죠. 상념도 많아지고 뭐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또 물론 아름답죠. 뜨는 해보단 지는 해가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답죠. 그런 심미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고은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도 다 전라도 분들이고 그 예인들은 다 전라도, 전주도 그렇고 다 그죠, 전라도. 자, 뭐 서울이야 뭐 예. 친구냐 적이냐를 끊임없이 나눠야 되고 예. 온갖 머리 쓰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기업 문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3대 기업. 자, 머리형, 장형, 가슴형. 어떻게 될까요? 장형 현대. 아, 현대군요. 또 머리는 삼성. 삼성이고요. 가슴은 LG. 그렇죠. 사랑해요. 해는 봤어. 반도체 이렇게 딱 떨어지죠.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삼성의 개건 면접위원이었는데 현대랑 삼성이 가끔 단체로 MT를 한답니다. 삼성 입장에서 현대그룹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쟤네는 거칠어. 이렇게 한마디. 현대 입장에서 삼성 애들 아우 샌님 이렇게 되는 거죠. LG는 기업의 의사소통 구조가 혼란하대요. 그래서 아주 비능률적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식 문화도 너무 갈려져 있어서 애들이 이제 참 LG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회식 문화를 다 이제 갈라져 있어서 그 이제 뭐 4학년들 이제 취준생들이 그 입시 그러니까 뭐 그 회식 문화를 보고서 일단 이 회사 지원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조카도 이제 취업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삼성파, 누구는 LG파, 누구는 뭐 무슨 파, SK파 그게 회식 문화 보고서는 자기가 지원해야 할 회사를 정했대요. 그러게요. 그 얘기를 듣길래 네, 기업 문화 보이죠. 네. 제 제자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 삼성 총수 집안을 세라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하준 얘기가 요 몇 년 삼성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도 전혀 그들의 표정이나 말에 요동이 없대요. 아무 일 없대요, 표정. 머리형들은 아무리 겁이 나도 딱 거리를 두거든요. 머리형의 특징이 거리 두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동이 없다.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속은 엄청 두렵고 떨리죠. 자, 이제 이런 힘의 중심의 특징들은 이제 추가적으로는 인터넷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뭐 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형들은 조금만 더 에피소드 얘기 드리면 거리 두기가 특징이고요. 거리를 둔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위 입장에선 별로 눈물은 안 나요. 특별하지 않다면. 그래도 울어야죠. 하다못해 침이라도 묻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냉랭한 표정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 야, 너 정말로 인간 아니구나. 이제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머리형 남편이 하는 말. 원래는 어때야 되죠? 머리형 남편이 그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가슴형 아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았을까요? 눈물은 안 났어. 마음으로 울고 있다고 얘기해.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머리형들은 누구나 네, 뒤로 넘어갔죠. 이제 아내는 정답만 말합니다. 이렇게 제일 못 울죠. 감정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자꾸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가슴형은 불이야 그러면은 이제 베개 업고 뛰어나오는 엄마 허둥지둥 뭔가 좀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먼저 뛰니까 허둥지둥하는 당황하고
근데 이들이 움직여지려면 격정이 필요해요. 네. 또 격정이 있으면 그 어느 유형보다 강렬한 움직임을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머리형들은 또 답이 나와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우유부단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일수죠. 기회를 놓치겠죠. 생각이 많아서. 또 장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 중에서는 가장 좀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하죠. 또 욕망에 충실합니다. 뭐 학생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은 좀 더 삭제를 하겠습니다. 욕망에 충실합니다. 네, 원초적 욕망 많습니다. 자, 이 정도 힘의 중심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애니어그램이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심신상관에서도 그 태어난 달 보면서 그 해당 장기와 이슈 그때 해드렸었죠. 그 개념이 똑같아요. 만약에 혹시 본인 몇 유형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가슴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세요. 4번이라고 해볼게요. 가설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내가 날개를 5번이나 3번을 갖게 돼요. 5번이나 3번 중에서 어느 한쪽 날개를 주로 갖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둘 다 나타나긴 하는데 주로 쓰는 날개가 있고, 그런데 내가 성숙하려면 양쪽 날개를 다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 3번 날개를 주로 쓰신다고 하면 이 표시는 4W3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4W3 이렇게 쳐보시면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유명인이라던가 등등등 보실 수도 있고. 그 유명인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 제작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딱 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대략적인 특성은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4번이 3번 날개를 쓴다라고 하면 5번의 성향을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융 이론 중에 왜 그림자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감추고 싶은 나. 그러니까 4번 입장에서는 요 3번을 4W3 입장에서는 5번이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순을 끌어안는 걸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번까지 함께 끌어안아 갈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나선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서 말씀드린 데카로 딱 해서 심유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고깔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4번과 3번 사이가 현재 이렇게 고깔이라고 한다면 성숙해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나선형적으로. 그러면 4번과 3번 이 사이가 자 5번 이 모순 사이가 점점 좁아지겠죠. 위로 올라올수록. 데카가 된다면 5번뿐 아니라 저기 반대편 쪽에 8번, 9번까지도 4번은 얼마든지 써낼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수록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있게 되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또 자유자재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4번의 집착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점점 멀어지겠죠. 계속 멀어지다가는 옆에 있는 이런 4번, 3번도 제대로 못 쓰겠죠. 3번도 5번도 아주 멀겠죠. 6번이나 2번마저도 아주 멀겠죠. 그러면 나는 저들과 놀지도 못할 거고 나는 나대로 계속 4번 그 안에서만 병명히 돌겠죠. 그러면은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결국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게 많은 마음 좁은 사람이 되는 거죠. 경험도 제한적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원치 않는 경험들은 내가 거부하게 될 거고 세상 살 맛이 없겠죠. 아마도 그 자폐적인 성향이라던가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던가 또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꼰대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집착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나중에 병처럼 되는 제가 정신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들이 제 평생에 저랑 깊은 인연의 사람들과 되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똑같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놀랍죠. 그래서 만약에 A, B, C라고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그 A는 저한테 큰 스승님 같은 분이었어서요. 그래서 그분의 동생이라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저기 정신병원에 있는 거고, 또 B는 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의 어떤 제자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좀 되게 큰 인생 살고 있는데 그 똑같은 비슷한 에너지가 거기 앉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눈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죠.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봅니다. 진짜 유형으로 말하면 똑같은 유형인 거예요. 그분 밖에 있는 분이나 그 안에 있는 분이나 똑같은 번호인 거예요. 번호는. 근데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는 거기서 수십 년 그러고 있고 누구는 밖에서 귀한 영향력 끼치고 있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패턴이 뭐가 있었나를 계속 찾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요구해요. 당연히 조급하고 또 아주 집착합니다. 나의 필요라든가 나의 욕망에 되게 집착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집착이 거듭되다 보면 세상에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세상이 들어주지는 않으니까.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진노불이 있으니까 꽃길만 걸을 수가 없으니까. 꽃길만 건다면 누가 거기 와 있겠습니까? 네. 정신병원이 됐던 감옥이 됐던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니까 생겨나는 일이죠. 자, 애니어그램 얘기를 일단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날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날개 외에 이런 식의 것들이 또 있어요. 의존형, 웅크림형, 공격형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공격형 그러면 왠지 막 폭력적일 것 같고 이런데 그것보다는 공격형이라는 건 내가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내 에너지나 의사를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공격형은 3, 8, 1 이게 공격형이고요. 웅크림형은 9, 4, 5 의존형은 2, 6, 7 그냥은 좀 어렵죠,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청소년 시절 또는 초등학교 시절도 좋아요. 소풍 어디 갈까 학급 회의가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럴 때 표현을 하세요? 어디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어서 표현하는 편이셨어요? 네.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자기는 표현을 안 해. 근데 옆에 애한테 저기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 안 나면 소풍날 안 가는 애들. 극단적인 경우를 하면 뭐 그럴 수 있는 애들. 계속 툭툭거리는 그런 경우.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 근데 분명히 또렷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네. 그럼 이거 당연히 혼자 삐지고 이러겠죠. 네.
웅크림형은 요런 거고요. 공격형은 아까 표현하는 사람들. 거기 가요 하면서 손 들고 막 남들이 뭐라 그러면 다른 의견 나오면 아 여기가 더 좋아요 막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공격형. 자, 그럼 의존형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네가 좋으면 나도 좋고. 그쵸. 정해진 대로 가는 애들 군말 없이. 좀 2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에. 자, 의존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 하나만 갖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까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2번이셨다면 3번 날개가 있으면 표현을 했을 거예요. 1번 날개가 있으면 1번은요 약간 달라요. 같은 공격형이더라도 1번은 요 3번의 표현하고 약간 달라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각각의 번호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의 번호가 있잖아요. 내가 힘의 중심을 만약 찾았다면 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힘의 중심이? 본인이? 근육 아까 가슴형 근육. 그러면 가슴형이라고 하면 2, 3, 4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본인이 의존형 같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들이 혼자보다는 예전에는 진짜 혼자보다는 되게 여럿이 같이 하는 거에 되게 더 비중을 커. 근데 그건 가슴형의 특징이에요. 네. 가슴형은 원래 전화비가 많이 제가 나와요. 이게 한 지가 한 10몇 년 전이라. 네, 괜찮아요. 네. 지금 다시 배우시면 되니까. 네. 맞아. 다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머리형들은 어디 갈 건데? 얼마 들어? 가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가슴형들은 누구랑 가는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장형들은 뭐 거기서 뭐 할 건데? 뭐 먹을 건데? 뭐 이런 것들, 감각할 수 있는 것들, 네. 또는 뭐 군말, 이 장형들은 그냥 결정되면 말해 갈게 또는 난 안 가 이렇게 그냥 딱 단도직입적이죠 입장들이 친구들끼리 여행을 계획을 세워도 자 그런 거고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일단 가슴형이라는 건 이제 확실한데 이제 의존이냐 웅크림이냐 공격이냐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장형 이렇게 했었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요즘 약간 복잡화하는 애니어그램 교육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이걸 일단 따라가세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사람들이 잘 보는 눈이 덜 밝을 때 쓰는 방식들이에요. 그런 방식들이. 가슴형, 머리형 뭐 이런 얘기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섞여 있잖아요. 네, 다 섞여 있죠. 네, 근데 정확하게 다시 찾아드릴게요. 자, 의존형, 웅크림형, 공격형 중에서 자, 어떤 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주로 발표를 하는 쪽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공격형이라고 가설을 세워볼게요. 자, 제가 먼저 나서지는 않고요. 누가 시키면은 좀 하는 안 빼고 하는 스타일. 저요저요는 안 하고요. 이렇게 있는데 너 해볼래 그러면은 안 빼고 하는 스타일. 그러면은 웅크림일 수도 있고 공격일 수도 있고 의존은 최소한 아니네요. 그죠? 의존은 몰라요 못해요거든요. 그건 안 네. 해요. 그건 안 해요.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러는 거죠. 몰라도 그냥 네, 예. 네. 자 다시 다른 예를 드릴게요. 자, 이 공격형 같은 경우는 나를 표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표현해야만 하는 사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웅크림은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는 노하우가 생겨요. 웅크림형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급 회의 하고 있어. 소풍 이런 거. 웅크림형들은 끝까지 들어. 다 들어. 듣고 나서 그럼 이제 막 몇 가지 의견이 분분할 테고 웅크림형은 그걸 딱 정리를 하죠. 그걸 판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힘 있는 그런 웅크림형은요 조직을 마법에 빠뜨려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맞는 것 같아.
얘네들은 막 자기네가 먼저 막 했으니까. 근데 할 말 다 했는데 이제 얘가 끝에 가서 거기는 이게 나쁘고 여기는 이게 좋고 이건 여기가 최강이야. 자, 어떡할까? 하면서 내 생각엔 이래. 그럼 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웅크린 형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걸 반드시 조용히 이루어내죠. 조용히. 얘네들 좀 시끄럽게 이루어낸다면. 패배자를 만들어. 근데 웅크린 형은 패배자가 없이 조용히 이렇게 판을 이끌어 갑니다. 의존형이야,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거고. 자, 느낌이 어떠세요, 본인이? 시끌시끌해요? 본인의 뭔가를 섞였죠. 네. 공격형과 웅크림이 섞여서. 네, 그러면 이제 둘 중에서 날개. 그러면은 아까 4W3 또는 3W4가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의존형 웅크림 공격형은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쓴 장, 그것과 얘를 이렇게 교차해보면 딱 하나가 나와요, 번호가. 이해되시죠? 만약 본인이 가슴형이신데 공격형이라면 3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웅크림형이시라면 4번이 되는 거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 가는 대로 갈게. 뭐 이랬으면은 의존형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럼 2번이 되는 거잖아요. 번호가 딱 나와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내 번호가 나옵니다. 저 좀 성격이요.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면서도 그 안에서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우리는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보는 거고, 그 때를 중2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중2. 그때 완성되거든요, 번호가. 근데 그때를 지나버리면 너무 사회화가 이루어져서 내 얼굴을 내가 모르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머지들은. 그래서 내 번호 찾는 게 어려워요. 가면이 두꺼워서.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어땠더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죠. 그러면 중학교 때는 생각하면 그렇게 막 나서지 않으면서 그냥 항상 그래도 학급일을 조금 했던 편이다 보니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때?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모델 시절에 보면. 그럼 웅크림형의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점점 그게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좀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4번이신데 원형은 3번 날개를 강하게 쓴 거가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를 보는 게 있는데 이제 에너지의 연결입니다. 자, 4번 보통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에너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9번 사람은 6번 머리와 3번 가슴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연결이라는 건. 6번 머리와 3번 가슴을 9번의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애니어그램은 다른 곳들은 이제 헥사드 도형이에요. 헥사드 도형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연결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데카그램만 좀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으로 에너지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4번이라고 일단 가설을 세워본다면 4번의 가슴, 그 다음에 1번의 장, 그 다음에 7번의 머리를 가진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 날개 3번과 5번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4번이시라면 5번이 되게 싫었을 거예요. 날개가 이렇다면. 5번은 학자예요, 별명이. 그 다음에 컬렉터예요. 그래서 정보를 또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수집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지성을 가지게 되고요. 4번은 가장 깊은 감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축적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고이고 비밀이 많고 자기만의 세계에 아주 그냥 학자 그러면 왜
노학자 그러면 딱 봐도 그냥 꼰대 느낌이잖아요. 예. 그럼 자기 생각에 그냥 골몰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싫으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얼마나 싫으냐면 다른 모든 유형들보다 가장 싫어요. 예. 그림자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4W3인 거죠. 어떠셨어요? 1번부터 60번 다 친한 성격이었어요. 음.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랬던 거. 그래서 특별히 누구 싫고 뭐. 그거는 다 타인이 싫기보다 본인의 그런 성향을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막 수집하고 모으고. 저도 좀 했는데요. 저도 막 이렇게 네. 저희 때 뭐 우표도 모으고 엽서도 모으고 네네. 편지지 모으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 심하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멋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래도 자기의 어쨌든 좋아하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 날개가 바뀌셨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이게 4번, 5번이 같이 있으면 가장 깊은 지성과 가장 깊은 감성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죠. 말 별로 없고. 그런데 좀 가열찬 인생으로 바뀌셨다는 게 아마 날개가 바뀌면 이제 3번은 팽창하거든요. 3번은 팽창하는 에너지예요.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날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4번이시라면. 좀 차분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래도 좀 그렇다고 또 막 아주 막 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금 후회스럽고 뭔가 그런 게 정말 확 놓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얌전하게 뭔가를 또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중간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싫거든요. 네. 자, 하여튼 계속 밋밋한. 찾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4번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만약 장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원형은 그러면 9번입니다. 왜냐면 기본이 369거든요. 그래서 장 에너지의 원형은 9번이고요. 이 장 에너지를 밖으로 주로 표출하는 에너지가 8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 에너지를 안으로 잡고 땡겨서 수렴하려는 그 유형이 1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장은 힘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힘을 밖으로 뿌리는 형태. 그러면 남을 돕거나, 그죠?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패거리를 만들거나 계속 에너지를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게 8번이죠. 그래서 8번이 조폭. 네. 우리가 남이가. 의리.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의 별명이 지도자입니다. 네. 잘못 쓰면 조폭이지만 잘 쓰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 8번들은 뭘 나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같이 나눠요. 그래서 전두환 할 때 장세동이가 대신 죽으려고 했잖아요. 많이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1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을 내 안으로 쟁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의 별명이 독재자예요. 권력을 쉐어하지 않아요. 네, 히틀러죠. 네. 박정희. 히틀러 박정희 이렇게 보세요. 네, 뭔가는 예리하고 냉철하고 적은 싹싹 다 끝내버릴 것 같고 그것도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끝내요. 이렇게. 네. 1번들은 그래서 1번의 복수는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가슴형은 3번이에요. 가슴형은 3번이 원형이고 밖으로 팽창시키면 2번, 안으로 수렴시키면 4번이 되죠. 그래서 2번은 박애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내 사랑을 막 밖으로 뿌려. 길 가다가 누구 보면 막 불쌍하면 집으로 데려와서 밥 먹이죠. 네.
물론 누구나 그런 경험들은 있어요. 근데 특히 심하죠. 내 딸 혼수 자금을 남을 줄 수 있는 게 2번인 거죠. 너무 불쌍해서. 자, 4번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사랑을 내 쪽으로 땡긴다 그랬어요. 4번에 미성숙한 4번의 특징 중에 유혹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 라는 추구가 있어요. 4번의 추구 중에는. 그러니까 4번은 별명이 예술가예요. 예술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오래전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화폭에 또는 펜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의 경험, 그 감동과 격정들, 사랑을 포함한 그 감정의 경험들을 내 안으로 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경험을 합니다. 4번들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계속 쟁이고 키핑하는 거, 에너지 방향이. 자, 그러면 끝으로 머리형을 설명하면은 머리의 원형은 6번이죠. 자, 밖으로 팽창하면 7번입니다. 안으로 수렴하면 5번이 돼요. 그러면 7번이면은 호기심 천국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정보를 구하는 게 머리의 에너지라면 7번은 밖에서 그거를 막 산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7번의 별명 중에 영적 탐식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든 막 더 새로운 거 없나? 뭐 이러고 더 계속 이러고 있죠. 그래서 7번의 집착 중엔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이후에 있을 더 좋은 선택을 가로막을 그런 선택일까봐 이 선택을 미룹니다. 그걸 두려워해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설명드린 대로 킵한다 그랬죠. 정보를 계속 모아서 그것을 나의 토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5번들은 그가 수집한 게 무엇이든 간에 그걸 내 친구에게 지금 나에게 보여줬다면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걷다 대고 이거 얼마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토템은 나를 지켜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된 겁니다. 그 순간. 네. 와 대단해라는 격찬을 해줄 때 더욱더 깊은 그런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로마를 쓰지도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쟁인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 지금 5번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걷다 대고 조언한답시고 나눠줘 뭐 이러면은 안 돼요. 그 사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대신 또 누구처럼 막 그렇게 말려도 꼬마고명이 아니라 병째, 심지어 막 세트를 막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자, 아니 되옵니다. 그것도. 예. 그러면 2번의 특징 중에는요, 너무 나눠주다 보니까 남들의 욕망에만 충실해가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지는 그런 사례가 생겨요. 빈둥지 증후군이죠. 그래서 나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뭐 이런 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난 뭐지? 뭐 이런 느낌. 2번들의. 그래서 2번은 자기 신의 욕망을 알아주는 것이 성숙의 과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번호마다 성숙의 과제가 있고 그게 왜 발생하는지를 이 에너지의 원리를 가지고 잘 유추해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려면,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만약 4번이라고 했을 땐 174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또 날개인 5번과 3번을 함께 찾아보시면 이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시다가 보면 아, 내가 3번을 많이 썼구나, 5번을 많이 썼구나 가 보이실 거고, 아, 내가 머리를 써야 될 땐 7번, 장을 써야 될 땐 1번을 썼구나 라는 아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번호를 찾는 것.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유형일까를 그런 식으로 또 나를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의 번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그램 공부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조금 알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몇 번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공부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자기를 탐구할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들은 일부러 저 사람이 만약에 4번이라고 해도 너 5번 같은데 또는 3번 같은데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더 탐구하겠죠.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하면서 막 자기가 3번인 줄 알고 한 3년 열심히 살아봅니다. 뭔가 이상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4번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게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 죽방을 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뭐 강아지라던가 심지어 이 사물들조차도 우리가 이런 에너지에 눈을 가지고 본다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자, 그 물통 지금 컵 있죠? 그 컵과 이 컵 느낌이 같아요? 네. 만약에 힘의 중심으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걔는 무슨 형? 얘는 무슨 형 같아요? 머리형? 아니 뭐 힘의 중심으로? 머리, 가슴, 장. 머리, 네, 머리. 왜죠? 왜죠? 뭔가 이렇게 좀 아까 힘듦에서도 흔들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정색이 섞였었을 거리두기. 때, 예. 또 얘가 그 다른 거랑 또 섞였었을 때 탁하고 검정의 그거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좀 흔들림이 덜할 것 같은 생각이. 얘는요? 왜 장이요? 걔는 좀 글쎄요, 그냥 왜일까요? 라는 답이 나오진 않는 듯해요. 자, 저 뒤에 있는 조화를 한번 보시면 쟤는 무슨 형일까요? 쟤는 가슴이 왜죠? 저걸 보면서 가슴이 좀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지 뭐 그런 거를 느끼게 하니까. 그런 게 있군요. 네. 예.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가설이라도 세워지잖아요. 정답은 어차피 없다고 볼 때. 또 이 자체가 우리가 헤르츠 얘기하잖아요. 예, 파동과 연결지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 174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174Hz를 한번 들어보시면 174HZ를 유튜브에 쳐보시면 174Hz가 뜨겠죠. 뭐 714 치셔도 되고 417 치셔도 되고 오늘 그 파동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형 한번 찾아보시는 건 좋은 거고요. 보조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